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일이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재는 뭐 F-35 전투기인데 내용이 정치논평에 적당할 것 같아서 쭉 달았고요. 세 가지 사안, 뭐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F-35를 추가로 도입하겠다.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KF-21 우리 개발 중인 전투기의 시험 비행 날짜 그때까지 오락가락 했었죠. 금년 초에 한다는 이야기부터 쭉 흘러나오다가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마침내 7월 22일 날 하겠다라는 기사가 이제 고정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두 일이 거의 동시에 발표가 됐지요. 예. 그와 동시에 덧붙여서 같이 발생한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예. 나토 정상회의죠. 저는 그 셋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F-35는 당연히 우리가 미래 전력 앞으로 우리가 3, 4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의 비행기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제 국방논평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우리의 특수성 때문에 이 비행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막 20대 정도. 예. 그래서 사야 된다고 결정을 한다면 지금은 아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미국이 결정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비행기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서 자리매김이 안 될 수 있는 비행기다. 예. 업체가 지금 부응을 못하고 있다. 지금 시험 개발 중인 기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품질을 고정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정을 로키드 마틴이 못 맞추고 있죠. 당연히 품질이나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공군과 해군은 수입 물량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세대 전력으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게 돼 있죠. 또 동시에 미국은 6세대 전투기하고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운영비도 저렴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즉 F-35와는 다른 그런 비행기를 이미 개발을 시작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있죠. 예, F-35 구매해서 절약한 비용을 거기다 넣고 있어요. 그 비행기들을 30년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F-35가 여기서 미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로키드 마틴이 블락4 대량 생산용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1, 2년 내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소량만 구매를 하든지. 그래서 넌지시 미국은 지금 업체에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질 정도예요. 미국이 업계에게 아다리를 친 느낌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급하게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비리 이야기까지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채널의 국방논평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나토 정상회의에 있었고 지금 미국과 우리 새 정부는 아주 까칠까칠한 관계죠. 서로의 입장이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 이전 정치 논평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면 좋겠다. 이번에 얼굴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뭐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KF-21 보람의 첫 비행 이제 날짜 고정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간혹 나왔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 자, 고정됐고 그다음 밑에 이제 MBC 기사는 F-35 추가 도입 건물살 경항모 대신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거는 6월 29일 날 나왔어요. 예. 날짜가 다 겹치죠. 28, 29 또 나토 정상회의도 29, 30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같이 발생했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밑에 보이는 MBC 기사 내용을 좀 발췌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가보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사청 내부에서 이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거를 방위 사업 추진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방위 사업 추진에 올리면 거기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리거든요. 무기 도입에 관련돼서는 국방부 차원의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특이 되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따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 도입 무기를 도입할 때는 대부분 그 시작이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아니에요. 안을 올리는 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거기다가 뭐 추가로 다른 연구단체,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 나오겠죠. 그 안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동을 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즉 27, 28, 29까지 3조 9천억을 투입해서 F-35A 공군형이죠. 20대가량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 자, 이 사업의 전략안은 그 안은 실무진이 만든 거고 방위사업청에서 그 안을 만든 거예요. 그게 6월 9일이거든요. 오늘 날짜가 좀 중요해요. 이래 순서가 지금 핵심적인 요소라 6월 9일 날 방위사업청에서는 저 안을 만드는 거예요. 저걸 이제 국방부 차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 국방부 장관이 보고 이대로 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고, 그게 145회 6월 13일로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7월 13일이에요. 예정돼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144회 방추위를 5월 30일인가 했어요. 그거는 그 대부분의 준비는 아마 그전 정부에서 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다 준비해서 새로운 방사청장 밑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 밑에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 밑에서 만든 순수한 새 정부의 첫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하겠다. 후속 절차는 계약이죠. 자, 요 사안들 염두에 두시면서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은 올해 1월에 36년이 된 F-52 전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순직한 사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죠. 1월 달에. 그래서 F-4, F-5 이걸 도태시키자. 우리 조종사가 계속 희생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물망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아마 FA-50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밑에 사진은 뉴스투데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5월 4일 날, 즉 새로운 대통령은 당선이 됐고 취임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예요. 공군인력 발전 방향 세미나, 노후 전투기 교체 방안.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 우리가 수십 년간 주로 미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형성된 그 생태계, 거기서 어떤 혜택을 봐왔던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F-35A 건을 부각시킨 기회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노후 전투기 교체 방안으로서 FA-50 그리고 KF-21의 뭐 조기 생산, F-35 도입 이렇게 타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을 시킨 거죠. 그때 제가 이 방향 세미나의 내용을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자기들의 분야에서, 특히 국방 언론 분야에서 그들이 농공행상을 드디어 하는구나. 5년 동안 휴면기에 물 밑에 가라앉았던 그들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왜냐, F-35는 현재에서 우리가 사야 될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머뭇거리는 비행기를 우리가 덜컥 산다? 그래서 방산 비리자가 떠오르는 것이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눈앞에 어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공군 발표 자료인데 보시면 빨리 착수해야 된다. 왜 빨리라는 이유는 없어요. 노후 전투기를 빨리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로 생산하는 것보다 27, 28년이면 된다. 물론 이건 FA-50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KF-21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력화 가능하다는, 빨리 전력화 가능하다는 부분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23년 사업 착수 시, 그렇지만 23년 착수가 중요하다는 느낌은 주고 있죠. 특히 밑에 거 보십시오. 23년 사업 착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아까 사업 추진 기본 전략 나왔죠. 방사청에서 만든 거. 방위 사업 추진에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6월 달에 해야 된다. 그거를. 그래야지만 예산안에 반영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게 7월 13일에 지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MBC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MBC 기사 내용과 그대로 일치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 추이를 쭉 보면은 초창기에 이 세미나가 있었던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같은 제목을 가진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주요 언론에서도. 뭐냐, 노후 전투기 교체 여론의 호응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대안들 중에서 FA50, KF21 하면서 F35가 딱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꼭지를 달았죠. 예. 그리고서는 공군이 예전부터 원하던 거였다라고 검색해보면 기사가 이만큼씩 똑같은 제목을 달고 나왔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꼭지를 달고 나왔던 처음에 입장이에요. 그 금어머리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그 기사들이 없어졌어요, 다. 예. 자세히 검색하면 세미나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관련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많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F-35를 추가로 도입하는 농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거는 왜 바뀌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MBC 기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노후 전투기 교체도 있지만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것은 노후 전투기 문제도 있었지만 경항모권이 이번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경항모를 안 하기로 하고 F-35를 추가로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노후 전투기 교체를 한다 그러면 FA-52 계속 물망에 올라요. KF-21의 생산이 앞당겨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건 카이의 영역이죠. 예, 그거는 지난 몇 년간 생각해 왔던 부분이에요. 실무진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방위사업청장 바뀌고 국방부 장관 바뀌고 주요 장성들이 바뀌었지만 내부의 실무진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시스템이 쌓여왔던 것이죠. 지난 5년 정도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린 거잖아요. 거기에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시도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그런 것을. 왜 처음 경험해 보느냐? 지난 10년, 20년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기 체계를 큰 돈을 들여서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거예요. 다 밀실에서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힘이 쓸 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그러면 내부에서는 언론이 적당히 뭐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북한의 위협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되면 마사지를 해주면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5년간 많은 것들이 국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지금 세계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이 생기고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와 동시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입안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방위사업 육성과 또 방위사업 관련된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들한테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력이고 새로운 부담이고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한 2개월간 큰 전투가 있었다고 봐요. 마쿠에서 방사청 국방부에서.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잘 해소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KF-21의 날짜가 못 잡힌 겁니다. 비행시험이. 왜냐? KF-21은 내가 봐서 문제가 없어요. 이게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누리호하고 동급이잖아요. 국민의 관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런 모습이 먼저 연출이 된 다음에 해외 비행기를 도입하겠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 알력이 있었고 큰 다툼이 있었죠, 뒤에서. F-35 도입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KF-21의 시험 날짜가 잡히지가 못한 겁니다. 국민한테 홍보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경항모 대체로 돌아선다. 즉 이 말은 노후 전투기 대체하는 불량행은 손 안 되겠다고 이제 수쪽에서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이걸로선 결론이 안 나겠구나. 카이가 죽기 살기로 반대했을 거거든요. 거기에. 물론 방사청에서도 당연했을 겁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서 준비한 세금을 들여서 준비한 기업이고 성과가 내려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경항모권을 넣은 것 같아요. 네. 경항모는 금년 70억 정도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설계 예산으로. 네. 그래서 이 말은 예산의 꼭지를 새로 달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노후 전투기 교체 어느 정도 예산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목적 자체가 노후 전투기 교체이기 때문에. 네.
카이와 방사청 내부에 큰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F-35 도입 기사와 KF-21 시험 비행 날짜에 대한 기사가 거의 동시에 뜨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나토 정상회의. 아까 날짜가 6월 29, 30일이었죠. 이 세 가지 일은 같이 발생한 겁니다. F-35A 추가 도입권하고 KF-21 날짜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뒤로 밀린 거,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한 거죠. 자, 미국과 지금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사이는 좋지 못하죠.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죠. 자, 거기서 우리는 미국의 환심을 살려고 해요.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이든을 만나기 전에 바이든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맞췄다. 날짜를 맞추고 싶어서 사정을 봤더니 그게 F-35 이야기가 나왔죠. 이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세력들 중에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해당하는 농공행상인 부분이 그거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한테 그 기회를 주긴 줘야 되는데 바이든의 과의 만남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을 매치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내부의 반발이 아주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군의 것을 빼앗아서 공군에 준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 장관도, 제가 이때까지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거는 국방부 장관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차원, 즉 요즘은 뭐 대통령실이라고 하나요? 그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조정이 촉발된 이유는 당연히 나토 정상회의에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F-35A를 추가로 도입하는 안이 나왔을 때 내부에 큰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고, 결국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카이의 몫을 손대지 않는 방안, 새로운 예산의 꼭지를 만드는 방안, 기존의 파일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선택된 것이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항모 대체. 저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죠. 저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정한 힘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수요가 겹쳤을 것이라는 제 짐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게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F-35A를 저렇게 사주면 당연히 록히드 마틴은 뛸 듯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과연 바이든이 좋아할까? 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미국에 있어서 지금 F-35는 뜨거운 감자예요. 미국의 미래 전력으로서 F-35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비행기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저는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제 최근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미국 정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블락 3에서 블락 4 이제 대량 생산의 결정이 되는 기존 기체죠. 우리는 다 시험용 기체를 쓰고 있죠. 미국도 초기 기체들은 전투용으로 쓰지 못할 정도의 기체예요.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락 4가 고정된 기체고 그걸 대량 생산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록히드 마틴이 그 기체를 지금 시간을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은 전력적인 격차를 더 느끼고 있는데 업계가 부응을 못 해주죠. 예전에는 그 업계가 부응을 못 해주니까 시험과 개발과 배치를 동시에 하는 편법을 써서 도와줬던 건데 지금 미국은 작전을 바꿨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체를 준비하고 있죠.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개발하고 운용도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다 F-35의 반대예요.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 6세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연구비를 자름으로 해서 록히드 마틴한테 명확한 기준, 정확한 기준을 요구함으로 해서 록히드 마틴이 스스로 제프로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스스로 빠져주기를 바라는 인상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즉 스스로 포기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바둑으로 치면 아다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로키드 마틴한테다가 비행기를 사주게 되면은 F-35의 생명 연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연구 개발비가 더 들어오니까 지금 미국 공군과 해군이 구매 수량을 줄인다는 것은 연구 개발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대신 대주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선물 주고도 에이 눈치 없는 사람 이런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카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봐서는 뭐 내부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FA-50과 KF-21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켜냈다. 여러 가지 논거를 이용해서.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5년간에 투자했던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성과 때문에 견뎌냈었던 것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겠죠. 그래서 제 짐작한 대로 일이 그래 진행된 것이었다면 카이는 큰일을 했다고 보고 잘 지켜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큰 시도였거든요. 이 집권 세력들이 지금 시도한 거. 다른 여러 안건들이 남아있잖아요. 거기는 이해 집단들이 하나씩 다 요구할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건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걸 잘 막아냈다. 저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세금이 잘못하면은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비행기한테 4조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각할 거예요. F-35 5세대 전투기 처음 나와서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칠 때 40대 산 거 정도로 참자. 그리고 향후 개선형들이 나오게 된다면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업그레이드 하자. 그리고 우리 KF-21 추가 개량하는데 참고하자. 그 운용 경험을.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미국도 결정적인 결정을 하려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업계가 하든 정부가 하든 향후 2, 3년 내에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업계가 그만큼 초조해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준다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사주는 동기가 됐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죠. 그걸 선물이라고 또 생각한다. 받는 사람은 그게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도 눈도 안 마주치는 소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노룩 악수를 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